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게 벌써 17년 전이네요. 그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과 저는 정말 평범한 부부였어요. 그냥 소소하게 행복했죠. 결혼 3년 차에 딸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생기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시부모님도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특히 시어머니는 정말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딸아이가 4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죠. 남편이 회사 동료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나갔어요. 저는 딸아이와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남편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김민호 씨 부인이세요? 지금 당장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세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급하게 딸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더라고요. 그때부터가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딸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시부모님도 매일 병원에 오셨죠. 특히 시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워낙 체력이 좋으니까 금방 일어날 거야. 시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가 점점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말수가 더 적어지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죠. 의사 선생님들도 처음엔 희망적으로 얘기하시다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가 오열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울지도 못하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딸아이는 아빠가 왜 사진 속에 있냐고 언제 집에 가냐고 자꾸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시부모님은 계속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기 힘드셨나 봐요. 아버님, 몸 상하니까 술은 그만 드세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들으시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죠. 남편이 떠난 지 8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밤늦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또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죠. 시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으로 오시다가 차에 치이셨다고 했어요. 그것도 즉사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정말 말이 없어지셨어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남편까지 잃으셨으니까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요. 며칠씩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자주 찾아뵈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쓰러져 계신 거예요. 옆에는 수면제가 있는 통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급하게 119를 불렀죠.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어머님마저 이러시면 저랑 선아는 어떡해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과 남편을 한꺼번에 잃으셨으니까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선아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기로 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걱정되었거든요. 혼자 두면 또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지 몰랐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만 계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셨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선아도 할머니를 많이 따랐어요. 아빠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더 소중했나 봐요. 선아가 계속 시어머니 곁을 맴돌면서 애교를 부리니까 시어머니도 조금씩 웃음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아이들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지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부엌 일도 도와주시고 선아 유치원 보낼 때도 같이 나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끔 웃으시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아가 유치원에 간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미영아, 너 혼자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면 몸이 남아나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선아 봐주시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가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선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선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주말이 되면 꼭 셋이 함께 어디든 나갔어요. 멀리 갈 형편은 안 되니까 가까운 공원이라도 가서 산책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나가기 싫어하셨는데 나중에는 먼저 어디 가자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미영아, 이번 주말에는 선아 놀이공원 데려가자. 아이가 친구들 얘기 듣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생활의 의욕을 찾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도 점점 활발해지셨어요. 가끔 친구분들과 만나서 수다도 떠시고 그러셨어요. 선아도 초등학생이 되면서 더 독립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너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볼 생각은 없니? 정말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선아 키우기도 바쁜데요. 아니야, 선아도 이제 많이 컸고 너도 아직 젊잖아. 혼자 평생 살 생각이야?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계속 혼자 살아가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9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마트에 새로운 점장님이 오셨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으시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계셨어요. 부인을 일찍 여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점장님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니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어갔어요. 점장님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었어요. 일도 꼼꼼히 하시고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몇 달 후에 점장님이 저에게 정식으로 만나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시어머니 말씀도 생각나고 선아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 상의를 드렸더니 예상과 달리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어요.
미영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잘해봐. 너 아직 젊은데 혼자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의 응원을 받고 점장님과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어요. 점장님도 저와 선아를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지만 재혼을 결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너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선아도 있고, 어머님 걱정도 되고요. 선아는 벌써 중학생이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정말 괜찮아. 예전과는 달라.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우울해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 진짜 재혼해도 될까요? 미영아, 나는 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어. 너랑 선아가 없었으면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거야. 이제 너는 너 인생을 살아야 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점장님과 만난 지 2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영아, 이건 너희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모아둔 돈이야. 이제 너희 새 집 마련하는 데 써.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평생 모아두신 돈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이걸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 쓰셔야죠. 아니야, 나는 보험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충분해. 시어머니는 저희가 새로 집을 마련해서 완전히 새 출발하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주장하셔서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으로 정말 좋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1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걱정되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저를 통해 삶의 의욕을 되찾으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시지만 정말 활기차게 지내세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때로는 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도 해요. 두 분이 많이 친해지셨거든요. 새 남편과는 결혼식은 생략하고 가족들끼리 자리를 마련해 소소하게 재혼식을 했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새 남편과의 생활도 좋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시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때로는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저절로 온 건 아니에요. 12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특히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죠.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고 결국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가끔 젊은 며느리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그분만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님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큰 슬픔을 겪으셨잖아요. 아들과 남편을 연달아 잃는 아픔을 겪으신 거니까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 시어머니를 그냥 혼자 두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신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살리고 저도 살린 거죠.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일들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면서 견뎌낼 수 있었어요. 특히 선아를 키우는 일에서 시어머니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아이가 아플 때나 제가 일에 늦을 때 항상 시어머니가 계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선아도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외로움을 덜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이 정말 감사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특히 시댁 문제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가족 관계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 결과로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모실 거예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만큼 웃음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시어머니와 함께 더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